소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송대섭입니다. 오늘 인겔백 서코플렉스 한돈 생산성 기여라는 제목으로 서코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회사의 이런 행사 그리고 그 축하 자리에 사실 참석하는 게 처음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오늘 이렇게 즐거운 행사 자리인데 너무 학술적인 내용에 치우치면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오늘 발표에 참석한 거는 100% 저는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서코플렉스와 관련된 일화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 업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의학계로 돌아온 지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사실은 주로 약대에서 그러니까 인체의약품 또 인체 백신 쪽 일을 하다가 이제 수의대로 다시 돌아와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PRRS 또는 돼지 인플루엔자 쪽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하고는 좀 다르게 외국에서 유학을 하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처음 시작을 회사에서부터 근무했었고 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회사에서 근무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다가 또 약대에 있다가 수의대로 돌아온 그런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코플렉스하고 좀 인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 아주 의욕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자신만만할 때 국내에서 이런 여러 백신들을 직접 개발하고 등록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인데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굉장히 우물안의 개구리로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충격을 줬던 그 장본인이 서코플렉스였던 것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장표를 좀 넣어봤습니다. 사실은 15년 전에 저도 직접 서코 백신을 개발을 했었고 국내 기술로 개발을 했었고 저희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베링거의 이런 서브유닛 기술이 아니라 전체 큰 바이러스 덩어리를 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당시에 서코플렉스에 비해서 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월드 클래스 기술에 조금 못 미치는 그 당시에는 제가 개발했던 그 백신이 사실 서코플렉스에 미치지 못해서 특히나 어주번트라든가 뒤에서 아까 박숙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어떤 정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연구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각성을 시켜줬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제가 서코플렉스 관련된 일화를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서코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도 발자취 때 좀 말씀을 하셨지만 서코바이러스 오늘 제가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이쪽 분야로 돌아와서 사실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뵀었던 굉장히 좀 익숙한 분들이 오늘 많이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웠고요. 굉장히 전문가분들 오늘 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자세한 건 말씀을 안 드리고 좀 오버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서코바이러스는 맨 처음에 출현했을 때 이게 정말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냐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PMWS라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증후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PCV2 이 바이러스가 정말 질병을 일으키느냐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서코바이러스 타입 1 같은 경우는 전혀 질병을 유발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돼지 세포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병원체가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추후에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PCV2라는 바이러스가 분리가 됐고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 매개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PCV2가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바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로 인체용 백신 특히나 코로나19 때 코로나 백신 쪽에 많은 관여된 일들을 하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초창기의 우한주와는 완전히 다른 KP3, KP4라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주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백신들이 지금 올해 겨울부터 미국은 맞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그 KP2 백신을 맞게 됐는데 굉장히 바이러스는 지속적인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코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PCV3라는 것이 나왔고 2019년도에는 PCV4까지 나오고 있어서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다. 제가 앞서 그 소개 때 벌거벗은 세계사에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요새 저의 약간 별명 중에 하나가 질병 X, 디지즈 X가 약간 별명처럼 돼 있는데 이 서코바이러스도 PCV3, 4 한 5년쯤에 지금 3억도 달성하셨다고 그랬는데 한 5년 후쯤에 5억도 돌파 이 행사 때는 사실은 PCV2가 더 이상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라 3, 4, 5까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쥐나 다른 동물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바이러스들의 모양이 있고요. 바이러스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서코바이러스가 상당히 좀 무서운 거는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길이도 짧고 구조도 굉장히 단순한데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산성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막이 없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껍질이 있는 바이러스들은 소독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소독만 하더라도 굉장히 바이러스들이 없어지는데 구제역 바이러스나 이런 서코 바이러스처럼 껍질이 없는 지방질로 덮어있지 않은 이런 바이러스의 구조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아무리 소독을 하더라도 굉장히 소독에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임상 증상은 PMWS라 통칭되듯이 PCV-AD, Associated Disease, 그러니까 PCV가 매개가 돼서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다양하게 유발할 수 있어서 거의 생각하시는 모든 임상 증상이 다 PCV2와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PMWS, 림프검소, PDNS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질병이 나타나고 있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PCV1 같은 경우는 전혀 임상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아무런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2, 3, 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도 PCV2가 사실 저도 예전에 그 병특 때 회사에서 근무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당시에 이 PMWS가 얼마나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 기억에 당시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백신이지만 그냥 자가 조직 백신이라고 해서 조직을 막 그 믹서기에 갈아서 백신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2022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약 바이러스 양성이 62% 그리고 농장도 거의 90% 육박하는 수준의 양성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우려되는 점은 지금 아까 제가 질병 X, 디지즈 X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멧돼지도 지금 ASF 같은 경우는 멧돼지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큰데 멧돼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 그리고 특히나 2D 바이러스가 양성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MWS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CV2가 매개가 돼서 나타나는 관련된 질병들을 다 통칭을 하는 것들인데 주로 7주에서 15주령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가장 그 고가의 사료를 충분히 섭취한 다음에 폐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농장에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PCV2가 이 PMWS의 주요 원인체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백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오늘 앞서서 밖에 포스터에서 보셨지만 여러 가지 생산성 지표와 관련돼서 유의적인 그 개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PCV2 백신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 PCV2는 사실 이 바이러스 자체만으로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여기 지금 데이터에 보시는 것처럼 PPV, 파보바이러스라든가 지금 가장 심각한 부분이 PRRS 또는 앞서서 지금 첫 번째 그 발자취에서 나왔지만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 감염이 될 경우에 굉장히 PMW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시너지즘, 상승효과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서코바이러스와 예를 들어서 PRS, 서코바이러스와 마이코, 서코바이러스와 PPV 이런 것들이 1 더하기 1이 절대 2가 되지 않고 농장에 주는 임팩트는 1 더하기 1이 3 이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복합적인 대비가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장표를 준비하면서 이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과연 이렇게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하는 게 맞을까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했고요. 뒷부분에 이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뒷부분에 몰려 있으니까 좀 식사 후에 졸리시더라도 조금만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불활화 백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체를 대량으로 키워서 어떤 포르말린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드는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브유닛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일정 부분만 정제해서 만드는 백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이러스별로 또는 어떤 제조 공법상 차이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어요. 특히나 이제 불활화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전체를 쓰기 때문에 좀 다양한 면역 반응이 유도가 된다. 서브유닛 백신 같은 경우의 큰 장점은 특정 부분만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줄어들고 특히나 굉장히 안전성이 높다라는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을 그러면 어떤 것이 정답이냐? 정답이 없어요. 그것은 바이러스별로 또는 농장별로 또는 특정한 어떤 여러 고려 요소들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해서 쓰는 것이 정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브유닛 백신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앞서 첫 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백신을 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이 서플렉스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 연구의 이력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임팩트를 줬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정제도 그리고 굉장히 염증 반응이 적게 나타나는 면역 반응만 특이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어주번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앞서도 말씀드린 임프란 기술 같은 경우는 수용성 어주번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뒤에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염증 반응을 극소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PCV2 백신의 효능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페스티벌이라 너무 학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집에 갈 때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렸던 것이 첫 번째, 이 서코 백신이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것이 단순히 저도 과거에 했던 실수인데 그냥 단편적으로 혈액 속에서 바이러스의 양이 줄어든다. 이런 것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서코 백신이 효과가 정말 있으면 사료 요구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폐사율이 줄어들고 증체율이 높아지고 이런 생산성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좀 이따 제가 조금 학술적이긴 하지만 이 바이러스 혈증 혈액 속에 서코바이러스의 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저는 오늘 제 강의에 굉장히 잘 전달됐다고 만족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서코바이러스 백신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백신을 접종을 했더니 그 농장에 있는 돼지들의 혈액 내에 서코바이러스 양이 줄었다. 이걸 갖고 굉장히 아주 크리티컬한 마커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바이러스 혈증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돈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백신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서의 농장에서는 혈중 내의 바이러스 농도가 높으면 이거는 굉장히 임상 증상도 안 좋고 생산성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마커는 확실해요. 그런데 백신을 하는 농장에서 어떠한 종류건 간에 백신을 하는 농장에서 이 바이러스의 양, 혈중 내의 바이러스 양은 그것이 별로 유의성이 없다라고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얘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존하는 어떠한 백신도 서코바이러스 백신도 백신을 아무리 완벽하게 접종하더라도 돼지의 혈액 내에 서코바이러스의 양을 없앨 수는 없어요.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의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이고
백신을 맞은 농장들끼리 내에서 백신만 접종을 하는 농장들에서는 이 바이러스의 양이 절대 생산성 지표하고 유의적으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백신을 찌르고 나서 바이러스가 혈중 내에 나오네, 백신이 잘못됐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바이러스 혈증 이고요. 이 초록색은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에 바이러스 혈증이다. 즉 그래서 백신을 안 하는 것보다 할 경우에 굉장히 바이러스 혈증을 줄여준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이 백신을 맞고 나서 바이러스 혈증이 줄었다, 뭐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신이 효과 있다 없다는 증체량이 또는 증체량으로 대표되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체량이라든가 폐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백신이 접종되고 나서 어떠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주번트, 백신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넣는 면역 증강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A 백신이 어디 건지는 아시겠죠? 예, A 백신 이렇게 어주번트 좋은 거 쓰면 어주번트들이 개선이 되면 이런 염증 반응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바이러스 혈증과 관련돼서 이 장표 한번 보시면 이 장표가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백신 접종하지 않은 데서 바이러스 혈증이 이렇게 높고, 백신별로 백신을 접종을 했더니 어떤 백신 접종한 것에서는 바이러스 혈증이 조금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 이러니까 이 백신은 효과가 진짜 좋네, 이 백신은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데이터들을 많이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러스 혈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접종하지 않은 동군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백신을 접종해서 유의적으로 떨어뜨린 이 다음에는 이 세 개의 백신이 거의 같은 퍼포먼스에,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생산성이 좋을 수도 있다, 전혀 유의성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나중에 향후에 데이터를 읽으실 때도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셔서, 백신이 적용이 된 다음에 바이러스 혈증이 나오는 것은 이 색간에 우열순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 서브유닛보다는 면역원성 측면에서는 바이러스를 통째로 집어넣은 것이 훨씬 좋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동물용 백신들도 이 백신 자체의 어주번트의 순수함 또는 백신의 정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특히나 이렇게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서코바이러스 같은 이런 소모성 질환에서는 인체 백신 수준의 어떤 정제 또는 어주번트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시대적인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바이러스 혈증이 있더라도 증상이 전혀 안 나올 수 있고, 다음에 어떠한 백신 접종도 이런 바이러스 혈증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난 다음에 유의적으로 바이러스 혈증이 떨어지고 나면 그것은 생산성과 유의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바이러스 혈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리딩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PCVAD, PMWS, 소모성 질환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장표도 제가 이런 전문가들 앞에서 뭐 분만사, 이유사, 그다음에 비육사, 육성사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뭐 사실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잘하는 내용이라 스킵하고요. 뭐 올인 올아웃 이런 얘기 더 이상 뭐 안 드리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준비한 게 그 코로나19 때 제가 이제 그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국내 허가 보드에도 들어가서 제가 심사를 해보고 굉장히 인체 백신 쪽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우리 코비드 19 때 좀 여러 한 3, 4년간의 어떤 그 경험을 우리 PMWS, PCVAD, PCV2에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장표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코비드 19 백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가장 많이 들었던 불평, 가장 많이 들었던 어떤 그 반대 목소리 중에 하나가, 아니 왜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리죠? 이거였어요. 근데 사실 백신을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임상 증상 경감 그리고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제일 메이저인데, 워낙 사람들은 우리 홍역 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 한 번만 맞으면 93%가 아예 안 걸리고요. 백신을 2회 접종만 하면은 97%가
아예 홍역 바이러스에 다이렉트하게 노출이 돼 감염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백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19를 백신을 맞고 나서 감염이 되면 이거 왜 백신이 물 백신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게 서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백신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 혈증 자체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이런 생산성 지표로 대변되는 증체율이나 폐사율이나 또는 이런 다양한 생산성 지표들이 상승하는 이런 마커들이 있어서 과거에 요거 혹시 그림 보시면 딱 이해 가시겠나요? 과거에 신문에 굉장히 그 대서특필됐었던 돌파 감염이라는 개념. 왜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이 되느냐? 제가 굉장히 그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트위터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에릭 토폴 소장이 올린 건데요. 백신을 맞고 나서 감염이 되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온몸에 갑옷을 했는데 이렇게 한 대 정도 맞은 건데 백신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감염이 되면 이 상태.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빨리 죽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이제 강연을 할 때 대답이 이분은 한 시간 이내에 죽을 것 같죠. 그래서 백신의 개념이 우리 홍역 백신처럼 완전히 멸균 면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특히나 PCVAD, PMWS 백신은 이런 생산성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마커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21년도 2월 달 어느 날에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예요. 근데 이 당시는 우리나라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4%, 영국 21%, 미국 11% 맞아 있을 때인데 확진자 수가 100만 명당 막 300명을 넘나들 때 우리나라에 6명, 7명. 그리고 사망자 수가 100만 명당 16명, 미국 막 뉴욕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서 장례식장이 없어서 막 사람들 냉동창고에 쌓아둘 때 우리나라 0.14명. 그러면 지금까지 백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기자분들 와주셨는데 이거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모 강연에서 이 얘기 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고려대 약대에 있을 때인데 고려대 약대 송대섭 교수가 백신 다 필요 없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살 길이다라고 신문에 써셔가지고 제가 한참 곤욕을 치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백신과 더불어서 이러한 적절한 방역 조치,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9시 이후에 모이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방역 조치가 같이 동반이 되면 즉 PCV에 대입을 하면 이런 농장 내 방역 조치가 같이 동반이 되면 굉장히 상승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벤치마킹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글이 굉장히 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기고했던 그 글인데 농장에서 소독도 굉장히 중요하죠. 소독도 중요한데 혹시 내셔널 포크보드,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양돈협회에서 매뉴얼로 소독을 하는 방식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소독 방식이 이 매뉴얼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찬물로 먼저 청소하고 두 번째 그것을 완전히 말린 후에 뜨거운 물로 다시 청소하고 그리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독제를 도포하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굉장히 소독에 대한 강조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백신이 당연히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만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환기 부분도 이렇게 백신과 더불어서 소독, 환기, 방역 같이 적용이 된다는 점이고 이것도 제가 양돈의 그 환기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돈에서는 그 인체에서의 환기와는 다르게 또 이 새바람이 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양돈의 원칙에 맞는 그런 환기도 굉장히 중요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기억을 잘 하시라고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1950년에 영국의 역학자 토마스 맥큐언이 이런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이게 사망률이거든요. 사망률. 저희 백신, 제가 항상 그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만 하다 보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인류를 구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백신 개발했더니 줄어들었죠. 페니실린 항생제 나오고 줄어들었어요. 장티푸스도 클로람펜크가 줄어들고 결핵도 이소니아지드나고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진 사망률 이거 혹시 제가 드리는 선물은 없는데 혹시 이거 맞춰주시는 분 제가 따로 사례하겠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망률이 떨어진 이유가 혹시 아시는 분?
위생. 너무 정답을. 이 상수도 보급이에요, 상수도 보급. 상수도 보급과 영양 상태 개선. 그러니까, 물론 백신이나 치료제 그 효과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만 해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망률을 낮춘 그런 역사적인 사례, 이것이 이미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제시된 가설, 물론 인체 쪽이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양돈 선진국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또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16년, 19년 계속 PCV3, 4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굉장히 앞서서 이 훌륭한 백신이 굉장히 지금 양돈 농가의 생산성에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지금 사실은 처음에 나왔던 2006년에 나왔던 바이러스는 PCV2 중에서 2A예요. 그런데 지금 2D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2A인데 앞으로 이 백신도 지금 분명히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다. 개량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양돈업계에서 오래 일은 안 했지만 제가 양돈업계를 떠난 게 2010년인데 한 14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 양돈업계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당시 MSY가 25도가 굉장히 그 드림의 목표였었는데 지금은 30도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그 다양한 방법들을 잘 적용하셔서 MSY 30도 이상 꼭 달성하기를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서울대 수의대 바이러스실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코바이러스 이외에 저희 이제 수의대로 오고 나서 돼지 인플루엔자, PRRS, 특히 제가 약대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사실 PRRS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리니지1 같은 경우를 약대에 있으면서 왜 돼지 PRRS PD 연구하냐고 약간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했던 연구들이 있어서 혹시 오늘 계신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부분이 향후에 돼지 인플루엔자나 PRRS 쪽 문의하거나 앞으로 공동 연구할 부분이나 혹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